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에 저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은 마음에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요즘 왜 이리 나이를 들면 들수록 주변에 말도 못하고 혼자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 걸까요? 제가 겪은 힘듦보다 저 사실이 더 저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예요. 맨날 입버릇처럼 살기 힘들다, 고민이 많다, 이런 사람들 말 듣는 게 싫어서 피해 다니는 편이었는데요. 제가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좀 이해가 가요. 나도 살기 바쁜데 왜 저렇게들 말하고 다니고 공감받길 원하나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주변 친구나 엄마들한테 그럭저럭 하소연을 하게 되더군요. 다름 아닌 우리 남편과 시댁, 진짜 그놈의 미친 시댁 때문에 못 견디겠거든요. 제가 좀 짧게 줄여서 말을 해보자면 우리 시댁은 그렇게 넉넉지도 않은데 허영만 가득한 집이에요. 그래서 뭐든 명품으로 사야 되고 뭘 부르던 간에 돈을 크게 부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나마 좀 나은 게 있다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뭘 요구하시는 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어머님은 그나마 좀 깨어있으신 분이셨어요. 적어도 고부 갈등 쪽으로는 말이에요.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바라는 거 없어. 이 정도면 잘 얻었지 뭐. 솔직히 우리 성준이 말고 이렇게 나머지 녀석들이 시집 장가들을 안 갈지 몰랐잖아. 그러니 한 녀석만이라도 간 게 어디야. 나이 먹어서 이렇게 자식들 옹기종기 데리고 사는 거 진짜 사람들한테 흉이고 창피하다. 왜 이렇게들 안 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 감사하긴 한데 왜 어머님이 멀쩡한 것 같으면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못 놔둬서들 안달인 걸까요? 시댁은 그다지 넓지도 않은 30평대의 집에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아주버님, 시누이 둘 이렇게 5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막내 시누이는 30이 넘었고 아주버님은 40대 중반이시거든요. 나이가 들 만큼 들어있는 자식들과 계속 살고 계시는 거죠. 시부모님은 6, 70대이시고요.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 남편은 대체 어디서 그런 몹쓸 효자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 내가 제대로 책임져 드려야지. 그리고 형이랑 동생들도 아무도 결혼을 안 하고 있잖아. 우리 미선이가 제대로 손녀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서 어찌나 호들갑을 떨어대던지. 우리 애 태어났을 때부터 돌잔치며 하나하나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이 얼마나 하나하나 간섭을 해댔는지 몰라요. 그걸 또 남편은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형이나 동생들은 자식도 없고 조카가 얘 달랑 하나뿐이잖아. 얼마나 귀하겠어. 예뻐서 그러는 건데 당신이 좀 이해를 해봐. 나도 처남네 애 태어났을 때 그렇게 축하해줬잖아. 남편은 제 사촌 남동생 돌잔치에 가서 30만 원 내고 온 것을 그렇게 생색을 내더라고요. 오죽하면 이 사실을 지네 집, 그러니까 시댁 갔을 때에도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하는 거 있죠. 그쪽 처남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이라더라. 그래서 그런지 손님도 많지 않았어. 내가 그나마 사촌 매형으로 크게 좀 쌌지. 이 사람 기 좀 살려주겠다고 말이야. 누가 보면 무슨 한 100만 원을 내고 온 줄 알겠어요. 그날 갔었던 사람은 본인 혼자만이 아니고 저도 있었고 우리 애도 있었거든요. 세 식구 가서 보통 10만 원이 평균이긴 한데 거기서 30만 원 낸 거면 많기는 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몇 달 내내 생각날 때마다 계속 곱씹을 정도로 그리 대단한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그러면 또 어머님은 마냥 듣고 계시면서 본인 아들 칭찬을 하시는데요. 제가 뭐 불쾌할 만한 건 없었지만 어쨌건 이런 흐름이 싫었어요. 네가 제대로 그 집 사위 노릇을 하고 왔네. 그래, 그렇게 해야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가정을 편하게 하는 거야. 누구든 그런 역할을 해야지. 어딜 봐도 맞는 말이고 제 기분을 거슬리게 할 것은 없는데 남편이 으스대며 엄마한테 앵앵거리는 꼴이 보기 싫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아주버님은 옆에서 은근 꼬집어대면서 자기 동생에 대한 열등감을 이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뭘 30만 원씩이나 해?
직계 가족도 아니고 사촌이라며. 그럼 그냥 가서 밥이나 먹고 축하해주고 먹을 만큼 내면 되는 거지. 너는 사업한다는 녀석이 그렇게 돈 쓸 때 못 쓸 때 구분 안 하고 해프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꾸하는데 어딜 봐도 자기 동생을 향한 자격지심이라는 건 알지만 저는 그 소재거리가 되어서 그런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그냥 넘기겠다고 마음먹고 제발 남편이 그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우리 집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희 집은 아빠가 일평생 자그마한 세탁소를 하셨고 엄마도 엄청 검소하신 편이에요. 어떤 때에는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절약을 하셔서 가끔 남편 보기 창피할 때도 있었답니다. 남편한테도 반찬 하나 갖다 주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저도 민망스럽고 남편도 약간 짜증스러워 보여서 옴짝달싹을 못했어요. 이보게 박서방, 이거 내가 다 산에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온 나물이야. 이거 껍질 벗겨가지고 먹을만하게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거 봐봐봐. 벌써 손끝이 다 벗겨지고 새카맣잖아. 하여간 셋이서 맛있게들 잘 먹게나.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나물을 무쳐왔는데 남편은 영 시큰둥한 표정으로 봤더라고요. 그래도 신혼 초까지만 해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이때도 전 제가 예민하게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어요. 저 장모님, 이제 이런 건 그냥 저희가 알아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맨날 고생하시잖아요. 이거 갖고 오신다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시고. 장모님도 힘드실 것 같으니까 안 주셔도 돼요. 딱 들을 때 말이야 우리 엄마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표정은 굉장히 귀찮다는 듯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이런 속내를 들여다보며 불쾌해하는 제 속도 모르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게 다 내 기쁨이지 뭐. 반찬 하나 만들어서 노나 먹으면서 자식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 내 걱정은 하나도 없어. 걱정 안 써도 되네. 아이고. 역시 제 예상이 맞았던 건지 엄마의 이런 말에 남편은 미간을 슬쩍 찌푸리더니 입술이 삐뚤어지더군요. 우리 엄마가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 점심 식사 때쯤 맞출 때에는 저희랑 같이 식사하러 가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봤자 한 달에 2번 정도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귀찮은 듯 대하더니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대놓고 자리를 피하더군요. 장모님, 제가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미선이랑 셋이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쓱 사라지는 거 있죠. 이렇게 남편이 향한 회사에는 얼마 많지 않은 직원 둘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가끔 번갈아 가면서 나오시고요. 거기다가 시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장난하는 마냥 출근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진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고용하긴 했지만 왜 그 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예요. 저도 몇 번 남편에게 따진 적이 있어요. 왜 아가씨들은 다른 곳 안 구하고 당신네 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제대로 하지도 않잖아. 솔직히 아무리 파트타임이라고는 하지만 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럴 만한 여유가 있어? 제가 너무 전곡을 때리는 말을 해 남편은 부인도 못하면서 또 기분은 나빴는지 인상을 쓰면서 답하는 거예요. 걔네가 왜 하는 일이 없어? 문서나 회계 같은 일들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당신한테 부탁했더니 당신은 못하겠다며. 안 한다고 할 땐 언제고 어만 걔네들한테 짜증이야. 그리고 일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이 봤어? 봤냐고. 이러면서 무조건 자기 동생들을 감싸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동생들 솔직히 일주일에 한 2-번 나오는지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들 몇 시간 얼마 컴퓨터 두드리지도 않고 가거든요. 그래놓고 한 달에 월 7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저한테 말한 금액은 그게 맞는데 또 모르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뒤에서 몰래 주고 있을지. 남편은 제 딴에 찔렸는지 저한테 마구 성질을 내더군요.
당신은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왜 얘네 왔다 갔다 하는 거 뒷공무니만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불평을 왁 하고 터트려 놓고선 끝에 가서는 이상하게 모든 책임을 저한테 지우더군요. 대체 왜 맨날 이런 걸로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왜 이런 얘기가 싸움으로 가냐? 내가 내 동생들 필요해서 채용해서 쓴다는데 그걸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도 허락받아야 돼? 그러니 저는 늘 대화의 끝에서 신경이 곤두서 있고 결혼한 연차가 좀 지나다 보니 이제는 남편이 하는 말에 잘 대꾸를 안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신경이 곤두선 것은 남편네 동창 모임에 갔을 때예요. 남편의 예약 동기들 모임인데 하필 부부 동반이었거든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하도 가자고 해서 간 거였어요. 나 빼고 다들 자기 배우자들 데리고 나오는데 내가 면이 안 서잖아. 당신은 대학 안 나와서 면 같은 거 챙길 일 없을지 몰라도 이쪽은 그런 게 좀 강해. 그러니까 이럴 땐 같이 좀 나와서 발 맞춰줘야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뭐 대학을 다니기 싫어서 안 나왔나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고 그때에는 정말 집에 손 벌리기 힘든 때였어요. 나름 저한테는 아픈 과거이고 결혼하기 전 시댁에서 제 대학 졸업 여부를 갖고 물을 때 되게 고민하면서 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땐 걱정하며 들어주는 척 하더니 시간이 지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까 부하가 치밀더군요. 당신은 나를 구슬려서 데려가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말을 그따위로 해야겠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 됐어. 시끄럽고 옷이나 잘 차려입고 와. 늦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날 장소까지 제가 알아서 대중교통으로 가게 하더군요. 자기는 회사에서 편히 차로 이동해놓고 말이에요. 그날 어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하나 빌려가지고 모이기는 했는데 동기 모임이라고 해놓고 그렇게들 많이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한 6, 7쌍의 부부들이 오기는 했는데 그날 다들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앉기는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날따라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고 가족들도 같이 도와주고 있고 집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걸 엄청 크게 어필하는 거예요. 듣기 짜증나서 그냥 물만 마셔대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이때 또 뭘 그리 인정받고 싶었는지 저를 제물로 삼더군요. 와이프도 내 덕 많이 봤지. 나랑 결혼해서 사느라고 호강도 많이 했고 말이야. 하여간 그런데 그만큼 돌아오는 게 없으니 세상에서 제일 손해본 투자가 결혼 같아. 나는 결혼 빼고 다른 건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말이야. 이러면서 어줍잖게 거들먹거리는 소리를 하는데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저도 얼굴이 벌개져서 뭐라고 받아치려는데 남편이 알아서 막는 거 있죠? 아, 그만. 흥분하지 말고. 내가 틀린 소리 한 건 아니잖아. 아무튼 좋은 자리 왔는데 당신도 이거나 먹어. 그만하고. 하지만 저도 약간 구질구질하게 이때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모든 시선과 화제가 저희 쪽으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무슨 호강을 했는데? 뭘 돌아오는 게 없어. 내가 어떻게 뭘 해줘야 했는데? 이러니까 이제 맞은편 앉은 부부들이 당황해서들 말리기 시작하고 남편은 슬슬 인상을 구기더군요. 아이씨, 이 여자가 왜 이래? 왜 남의 모임을 따라와서는 분위기를 망쳐? 조용히 하고 마시기나 하라니까 진짜. 이러고 있는데 진짜 너무 서럽게도 맞은편 여자가 갑자기 이걸 중지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정말 차라리 가족보다 남이 낫단 생각이 들었어요. 얘 성준아, 와이프 데려와서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같이 와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저기 그만하시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애기는 몇 살이에요? 어디 맡기고 오셨나 봐요. 이렇게 급하게 화제를 바꿔주니까 저도 좀 숨통이 트였어요. 그런데 이 순간 남편이 정말 미친 짓을 해버린 거죠. 그 여자분 상대 배우자분도 얼굴을 찌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 버릴 정도였어요.
주영이, 너는 어쩜 그렇게 말하는 게 여전히 이쁘냐? 아, 내가 그때 너랑 연애를 했어야 했지. 하여간 눈이 잘못돼가지고. 술이 웬수지. 이러면서 저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도통 지 혼자만 아는 얘기를 떠벌리고 얼굴은 벌개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 옆자리에 있던 그 여자분 남편분도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고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좀 듣기 거북하네요. 옆에 계신 아내분한테도 실례 아닙니까? 이러니 다들 서로 눈치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분위기가 되었고 남편은 돌아오는 차에서도 대리기사님이 계시건 말건 저한테 내내 짜증을 냈어요. 저는 술 취한 인간 상대로 뭘 싸울까 싶어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고요. 내 팔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결혼을 후회한다느니 다른 여자를 만날 걸 그랬다느니 그따위 말들을 제 면전에 대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인간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인간이랑 여지껏 같이 살아온 걸까? 과연 애 때문인 걸까? 애가 전부인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에는 우리 집은 여유가 없어서 혼수도 많이 못 해왔는데 그때 남편은 사랑만 있으면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갈수록 우리 집이 기운다는 걸 자꾸 티내더군요. 제가 뭘 해도 짜증만 내고 그러면서 온갖 생색은 다 냈어요. 그게 몇 년씩 깊어지다 보니 저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엄마한테도 빈정거리는 투가 느껴져서 저는 한동안 엄마를 오시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오지마 엄마. 나 요즘 박서방이랑 사이 안 좋아. 엄마 오면 내가 저 인간 눈치 봐야 돼. 분위기 좀 편안해질 때까지 당분간은 내가 갈 테니까 엄마는 안 오는 게 좋겠어. 이 말에 서운해하는 엄마를 보면서 진짜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더군요. 사람은 상대적이라는데 왜 부부 중 한쪽인 저만 이렇게 수그리고 다 맞추고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시댁 식구들 툭 하면 전화와서 심부름 시켜대고 우리 집에서 모이자고 하면 잘 모이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부분에서 고마운 걸 전혀 모르고 당연한 줄만 알더라고요. 뭐라고? 이번에 장모님이랑 여행을 가? 누구랑? 당신이랑 미선이랑 같이? 셋이서 다녀오려고. 왜 그래? 남편은 이때도 못마땅한 표정이더니 고개를 확 돌리고 절 보지도 않고 묻더군요. 어디로 갈 건데? 시간이 돼? 미선이 학교는 어떻게 빼려고? 체험학습 냈어. 엄마랑 셋이서 기차 타고 하루 자고 올 거야. 엄마 다음 달에 검진 받는데 그 전에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하길래. 그랬더니 남편은 자꾸 말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예요. 놀러 가겠다고 왜 학교를 빠져? 그리고 돈은? 돈 없다고 내 동생들 월급 줄 때 그렇게 눈치 주더니 당신은 돈이 어디서 그렇게 몰래 많이 있었어? 이러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분 좋게 친정엄마 모시고 기차 타고 대전에 다녀올 생각이었고 본인 보고 애를 맡긴 것도 아닌데 자꾸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더군요. 결국 저는 이대로는 평생 말려들어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 딴에 그냥 강행해서 엄마랑 다녀왔고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야단을 했는데도 끝끝내 엄마는 거기서 특산품 같은 걸 사다가 시댁에 보내셨지 뭐예요. 너랑 네 서방 사이가 안 좋아도 그런 걸 어른들이 일일이 알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알았으니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시댁은 평안하게 해드려야지. 이거나 갖다 드려. 아까 시식해보니까 맛있더라. 결국 엄마가 그렇게 분위기 수습을 하겠다고 이렇게 챙기는 모양새를 보고 있으니 전 더 마음이 아팠어요. 왜 돌아오지도 않는 반응을 알면서 우리 쪽만 신경을 써야 하는 걸까요? 정작 시댁에선 저보고 뭐 없이 왔니 어쨌니 그런 말하는 게 없어요. 시댁 아주버님이나 시누이들도 대놓고 저에게 뭐라고 한 건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 늘 앞서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때 생활비 갖고 말 나왔을 때는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른 엄마들한테도 물었는데 하나같이 미쳤냐는 반응이더라고요. 시작은 아주 소심하게 물어봤었어요. 저기, 나 아는 사람 얘긴데 남편이 시댁에다가 한 달 용돈을 300씩 드리자고 한다나 봐.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이때 커피 마시던 엄마들이 대체로 다 눈빛이 아주 쎄하게 변해버렸어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게 성립되려면 친정에도 똑같이 300씩 줘야지. 그리고 그 집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데? 설마 그것보다 많은 거라면 그 남편은 무슨 놈의 간이 그렇게 커서 그딴 소리를 한다는 거야? 아휴, 남의 일인데 들으면서 왜 이렇게 성질이 나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제가 화나는 게 정상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주 뜬금없이 대뜸 남편이 저런 말을 했거든요. 생활비를 솔직히 제가 관리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저에게 굳이 말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 이제 몸도 힘드시고 그리고 우리 회사 와서 일도 도와주시잖아. 아직은 두 분 도움으로 거래처 확보되는 것도 있다고. 그리고 그 연세에 한 분당 150씩 드리는 꼴밖에 안 돼. 두 분이 돈이 그 정도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줄여달라고 해? 언제까지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그런 줄 알고 드리자. 전 숨도 쉬지 않고 곧장 따졌어요. 그 돈이 당신만 버는 돈이야? 내가 미선이 키우고 당신 신경 하나도 안 쓰게 해줘서 다른 곳으로 돈이 안 나가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니? 당신 부모님만 부모님이야? 그런 우리 집은 왜 생활비가 한 푼도 필요 없는 건데? 이때 막 몰아치는 제 모습에 놀랐는지 남편도 침을 꿀꺽 삼키는 듯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흥분해?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두 분께 그냥 생으로 드리자고 했어? 엄마랑 아버지가 우리 회사 와서 나 도와주기도 하잖아. 그래서 버는 거고. 두 분이 지금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형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 5 식구가 사는 거니까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는 거지. 다른 직장인들 봐라. 누가 요즘 월급을 150 받아? 저 정도면 적게 드리는 거야. 남편도 뭘 준비해왔던 건지 아주 따박따박 한마디도 지지 않고 저렇게 싸붙이는 거예요. 저도 질 수 없어서 이때 참아왔던 서름을 다 쏟아내면서 따졌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란 말이야. 솔직히 부모님 두 분 계속 일정하게 나와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 왜 갑자기 안 드리던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건데? 월급이야 생활비야? 이전엔 두 분이 그냥 도와준다고 나와 계셨던 거 아니냐고. 그리고 당신, 우리 세 가족 생활비는 알기나 해? 우리 셋이 졸라매고 아꼈어 200이야. 근데 부모님께 지금 300을 매달 공으로 드린다고? 남편은 말을 하면 할수록 저를 완전 악처럼 몰아가면서 코너로 끌고 가는데 이때 굽히지 않고 계속 싸워댔어요. 생활비 300이라는 숫자는 정말 얼마간 저를 잠도 못 자게 할 정도로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남편은 제 결정은 중요하지도 않았나 봐요. 며칠 뒤에 그냥 저한테 웬 문자 한 통만 보내더라고요. 이거 어머니, 이거 아버지 계좌번호. 이리로 이제 입금해드리면 돼. 날짜는 매달 잊지 말고 보내드려. 보내드린 다음에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주고. 혹시나 제가 안 보낼까봐 이렇게 증거까지 해서 보내라니 제가 기가 막히지 않겠냐고요. 이 꼴 저 꼴 다 싫으면 이혼하는 수밖에 없으니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다 안 되겠어서 엄마한테 상담을 했는데 엄마도 이 부분은 어이가 없으셨나 봐요. 내가 그동안 박서방 하는 거 그냥 보고는 있었다만 니네 생활비도 여의치 않다며. 너 보고 곧 일하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거기서 무슨 시부모님 용돈을 더 드린다는 거야? 니네 시댁이 그렇게 여유 없는 집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래?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한 달에 한 번은 꼭 백화점 가시는 분들이에요. 뭐 대단한 쇼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서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화장품이며 스카프 사는 걸 취미로 여기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 푸드코트에서 꼭 식사를 하시고 반찬도 거기서 사오시고 누가 보면 아주 여유로운 노년의 부부들처럼 그렇게 다니신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에 집이 엄청 잘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동대문구에 있는 아들 작은 회사에 다 같이 차 하나로 복작복작 타고 이동을 해야 하고 30평대가 조금 넘는 집에서 관연한 자식들과 다섯이서 모여 사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은 꼭 다 같이 가야 되고 명품 가방 100만 원대로 하나씩은 꼭 있으셔야 하는 게 저희 어머님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간 저에게 피해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들인 생활비 300 안에서 그렇게 넉넉히 쓰면서 살아가실 테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 저도 점점 눈엣 가시처럼 시누이들의 행동이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아니고 시누이들이 저를 먼저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언니, 이번에 오빠가 맡긴 서류가 있는데 그거 언니가 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엑셀은 잘 할 줄 모르거든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금방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된대요. 언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 아가씨, 그거 아가씨가 할 수 있다고 가져간 일 아니었어요? 저도 문서 쪽은 잘 모르죠. 그러면 오빠랑 다시 얘기를 해보시던지 그 부분은 새로 직원을 뽑던지 하세요. 원래 저 이렇게까지 톡 쏘붙이는 스타일은 아닌데 시누이가 공으로 돈 받아가면서 저한테 일 맡기는 모양새가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쏘아붙였어요. 그런데 신우도 갈수록 지 오빠 등골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된 건지 너무 자연스럽게 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아니, 직원 쓸 거면 뭐하러 언니한테 말을 했겠어요.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는 남 잘 못 믿는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엄마 아빠한테 일 맡기는 거고요. 그래도 언니가 가족이니까 좀 같이 해주세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데? 언니도 사무직 꽤 오래 하다 온 거 아니에요? 끝끝내 양보 없이 저한테 조금씩 계속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떠맡다 보면 자연스레 제 일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참지 않고 아가씨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러고도 맡기면 내가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럼 아가씨, 저한테 맡기고 일 처리할 때마다 건당 얼마씩 주실 거예요? 가격을 좀 정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신우는 별꼴 다 본다는 말투로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 돈이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언니 지금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신 거예요? 고작 이거 서류 몇 장 봐주는 거 갖고 이러는 거냐고요. 저도 이제 제 권리는 주장해야길래 달라고 했고 그게 뭐가 그렇게 나빴던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가씨도 건당 얼마씩 해서 오빠한테 월급 받아가지 않아요? 오빠한테 받는 돈 중 저한테 일 맡기는 만큼 나눠주면 되잖아요. 저도 유튜브로 공부하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기술을 쌓을 시간도 필요하고 미선이 챙기고 집안일 하면서 따로 일하려면 당연히 보수가 필요하죠. 공짜가 어딨어요, 아가씨. 오빠도 아가씨한테 하나씩 다 쳐줘가면서 일 시키잖아요. 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멍하니 있었고 저는 거기에 한마디 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오빠랑 얘기 더 해보시고 잘 안되면 아가씨가 한번 주변에 직원 찾아보세요. 요즘 어린 친구들 엑셀 다룰 수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아마 급여 잘 따져보고 시급 얘기하면 적당히 잘 찾을걸요? 그럼 전 이만 미선이 데리러 가야 해서 끊을게요. 이렇게 끊어버리고 솔직히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한 거라 아주 반응이 기대되더군요. 하지만 이후로 신우한테 전화 한 통 없었고 남편도 분명 얘기를 들었을 텐데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나오면 말자는 식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이 인간 지 동생한테 이 얘기를 듣긴 했나 봐요. 전혀 다른 주제로 저한테 짜증을 내고 시비를 걸어대는 거예요. 밥이 이게 뭐야? 국은 어제 먹었던 거 아니야? 반찬 이게 다야? 아 진짜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것밖에 못 주냐? 나 진짜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 나 엄마 집에 갔다 온다.
차려준 밥 몇 술 뜯어 말고 저렇게 화를 내더니 기어코 일어나서는 결국 시댁에 간다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엄마한테 가서 꽁냥꽁냥 일러 바치겠다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 한마디에 그렇게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양 활짝 뛰면서 화를 낸 걸까요? 그래 알았어. 다녀와 그럼. 정말 이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남편은 옆에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 던지고 발로 막 바닥을 땅땅 쳐대질 않나 자길 무시하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눈엔 내가 우습지? 우스워?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우습냐고. 한 푼도 지 힘으로 못 버는 게 진짜 어디서 못된 버릇만 들어가지고. 남편은 눈이 완전 돌아가서는 옆에 말만한 지 딸이 있는데도 애가 듣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내뱉는 거예요. 이쯤 되니 저는 완전히 감이 와서 무슨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대꾸하고 싸워봤자 저 야단에 말려드는 꼴이거든요. 역시나 혼자만 실컷 성내다가 가방 주워들고 지 엄마네 가버렸고요. 한참 늦게 밤이 돼서야 꾸물꾸물 기어들어오지 뭐예요. 그때는 저도 아는 척 안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쳐다봤고 딸만 멀뚱멀뚱 제 아빠를 반길 뿐이었어요. 흙인 남편은 저를 보는 것 같더라니 지도 민망한지 잠바를 뒤집어 쓰고 방으로 가버리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썩 좋지 않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에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사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 무렵쯤 만났던 전 직장 동료 때문이에요. 이분은 50대이신데 이혼한 지 그때가 한 4년 정도 되셨을 때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무척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하나인데 애 군대 가자마자 바로 이혼했어. 아들이랑도 이미 얘기가 잘 됐고 나쁘지 않더라고. 남편은 물론 싫다고 엄청 끈질기게 매달리긴 했지만 말년이 될수록 아쉬운 건 남자들이야. 여자들이 남편 없어서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돈은 여자도 벌고 먹고 살 수 있어. 남자들은 밥에 빨래에 별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떵떵거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여자가 안 한다고 하니까 환장하는 거고. 그렇게 이혼을 하시더니 곧장 집을 얻어서 새로 둥지를 꾸미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좋아. 매번 삼시세끼 남편 밥 해줄 걱정 안 해도 되고 나랑 전혀 달라서 이골이 났던 그 생활 패턴에 대해서 짜증낼 일도 없어. 시댁 식구들도 아주 작살나게 나를 괴롭게 했는데 그들 얼굴 마주할 일도 없고 말이야. 그쯤 되니 저도 슬슬 단점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없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야. 딱히 걸리는 단점은 없어. 뭐 혼자 있다가 뭐 아프다거나 사고가 나면 곤란하긴 하지. 근데 그건 뭐 같이 산다고 그런 일이 없나? 부부로 살고 있어도 이 사람은 딱히 도움이 안 돼. 자기 필요할 때만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돼준 적은 한 번도 없어. 진지하게 나는 이 사람 인생의 퍼즐 부속품 같다는 생각만 들더라고.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 비슷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권위를 갖고 제 위에만 서려고 했고 모든 걸 본인에게 맞추기만 바랬거든요. 그나마 딸은 지 핏줄이라고 잘해주긴 했지만 우리 딸도 남편을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나는 누구랑 살지? 엄마랑 사는 게 더 나으려나?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을 했을 때 딸은 누구랑 살아야 할지 고민만 하지 딱히 반대를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살이 분별 안 되는 아이의 생각만 듣고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윽고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여느 친정엄마들 못지않게 엄마도 똑같이 반대를 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이혼에 대한 시선은 안 좋은 거야. 무슨 허울 좋은 소리만 하고 있어. 일단 여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옆에 남자가 있기는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 집에 남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고. 이제 엄마와도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해서 그만하려는데 의외의 얘기를 엄마가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조금 솔깃했어요. 남자가 뭐 대단하고 좋아가지고 모시고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그냥 네 보험처럼 데리고 있으라는 얘기야.
안 그러면 그동안 밥해 먹이고 시중 다 들어가며 같이 살던 게 아깝잖아. 여자가 혼자 늙어가는 거랑 영감탱이가 있는 거랑 이 무섭고 험한 사건 사고가 판치는 곳에서 얼마나 차이가 큰데. 그냥 쓸모가 있어서 부린다고 생각을 바꿔봐. 엄마도 네 아빠랑 그렇게 살았어. 그러고 보니 엄마는 밥솥 고칠 때라든지 밤길에 어디를 나간다든지 뭐 어디 갈 때 운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상황에 부지런히 아빠를 끌고 다녔어요. 우리 아빠도 썩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엄마가 그런 거 시키고 칭찬해주면 보통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나라고 뭐 네 아빠 사랑하고 좋아서 뭐 그래서 산 거 아니야. 너도 알 거 아니야. 근데 이 세상 굴러가는 거 보면 남자고 여자고 다 서로가 필요가 있어서 사는 거라고. 이런 거 싫고 저런 거 싫고 다 따져가면서 못 살아. 박서방도 나이 들면 지 집이 최고고 마누라가 최고라고 생각을 할 거야. 우리 엄마는 굳이 저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엄마가 했던 말들이 막 틀린 내용은 아니었어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만 기대하고 살기에는 현재 저에게 힘든 부분들이 정말 너무 많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이 생활비 300을 얼레벌레 넘겼더니 남편은 그 뒤에 더 큰 사고를 치고 말았답니다. 이날로 저는 완전히 마음이 굳혀져 버렸어요. 당신 나랑 같이 안 살 생각이야? 어떻게 그런 큰일을 묻지도 않고 결정했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3억이나? 아니 어머님 아버님은 돈이 없으신 거야? 아주버님이랑 아가씨들은? 왜 우리 집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남편은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시댁을 위해 새 집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더군요. 무려 3억이에요. 이 인간 왜 이렇게 3이란 숫자를 좋아하는 건지. 그리고 관연한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들은 꼼짝도 안 하고 왜 우리가 대줘야 하는 걸까요? 그 뒤에 남편이 설명하는 내용들은 정말 지리멸렬하다 못해 듣기 이골이 나는 내용들이었어요. 더 표현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을 많이 했고 그만한 돈들은 없는 것 같다. 어쩌고 저쩌고 결국 나는 효자다. 끝.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럴 거면 우리 집도 꽤나 사는 집이 되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장 우리 집도 곧 어찌 될지 모르고 단지 내 엄마들은 이사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데 덜컥 저렇게 대출이라니요. 심지어 그것도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 돈을 왜 우리가 갚냐고 말을 좀 해봐. 그럼 달마다 드리는 그 300만 원은? 설마 그것도 우리가 내는 거야? 남편은 진짜 못 낀 놈이 성낸다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줄 아는지 저한테 밑도 끝도 없이 마구 화를 내는 거예요. 돈은 네가 벌어? 네가 버냐고. 내가 벌잖아. 그리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결국 돈 한 푼 안 버는 주제에 입 다물라는 결론으로 끝나버렸고 그렇게 남편은 너무나 허무하게도 그 일을 진행해버렸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입을 다물고 계시다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이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 두 분도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후로 가족들끼리 간만에 모여서 식사를 하자는데 저는 안 갔어요. 야, 너 진짜 1억이야? 너랑 미선이 안 오면 내가 뭐가 돼?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랑 손녀 얼굴도 못 보게 할 거냐고. 내가 네 인생 부속품이야? 네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너나 갔다 와. 니네 엄마 아빠 아니야. 우리는 점점 이렇게 격하게 싸웠고 맨날 구석에서 듣고 짜부러져 있던 저는 정말 악을 쓰고 딸이 듣건 말건 사력을 다해 전쟁을 치렀어요. 얼마 안 가 친정엄마가 허리 수술을 하신다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을 남편은 들어놓고도 아무런 채도 안 하더군요. 아빠, 외할머니 수술하신대.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 나랑 엄마 이따가 병원 가기로 했어. 아빠는 언제 올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밥그릇에만 고개를 쳐박고 있더니 우물거리면서 그냥 일어나 버리더군요. 내가 지네 엄마 무릎 다치셨을 때는 그렇게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을 하고 반찬을 얼마나 해드렸는데 말이에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우리 엄마 수술 소식에 입 싹 씻는 걸 보니
점점 저는 이 인간에게 환멸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홀로 엄마에게 다녀왔고 허리 아프다고 끙끙거리는 엄마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늘 쌩쌩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던 엄마가 저렇게 빼샥 말라가지고 이제 몸도 자주 고장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 김에 수술비도 제가 200만 원 대신 결제해드리고 엄마는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마무리 짓고 왔는데요. 그러고 며칠이 지나서 저와 남편은 또 싸움이 붙게 된 거예요. 이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오고 분이 풀리지가 않네요. 말해봐. 지금 장모님 수술하는데 돈 이렇게 낸 거야? 아니, 낸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당신 내가 돈 벌어오는 게 쉬워 보여? 내가 우리 집 이사하는데 돈 좀 보탠 것 같고 아주 난리 지랄 부르스를 떨더니 너는 왜 입국 다물고 돈 몰래 갖다 쓰는데? 도둑도 아니고 뭐야? 우리 집 돈 세는 주범이 여기 있었네. 너무 얼척이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재정 부족한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도둑? 당신 말 다 했어? 무슨 말을 다 해. 아직 다 못했는데. 내 돈 쓰는 걸 갖고 그렇게 사람 비참하게 하고 눈치 보게 만들더니 니는 돈을 이렇게 몇백씩 그냥 퍼벅 다 가져다 쓰네? 너 통장 가지고 와봐. 가계부 쓴 거 어딨어? 당장 갖고 와. 100원이라도 수상하게 썼으면 나 너랑 안 살 거야. 이혼할 거라고. 진짜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이 여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멍청하게 듣고 있어야 했을까요? 옆에 우리 딸내미가 겁에 질린 얼굴로 보고 있는데도 남편은 아랑곳 않고 가계부와 통장, 카드 내역을 갖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손이 달달 떨리고 이를 악문 상태에서 저는 가져다 줬고 하나하나 내역을 어디다 썼냐고 캐묻는 남편을 보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머님, 아버님 지난달 300 붙여드린 거고 돈 200씩 매달 남겨서 적금 들고 있던 거 이번에 깨서 엄마 드린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누가 드리지 말래? 나한테 상의를 했어 안 했어? 나 이제 너 못 믿어. 너 분명히 나한테 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돈 꽁쳤을 거야. 내가 미친놈이지. 이런 여자한테 수년을 돈을 맡겨오고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니. 야, 너 말 돌리지 말고 이거 내역 하나하나 다 설명해. 남편은 새삼 무슨 마트에서 결제한 거, 애 학원비 결제한 거 이런 거를 따져가며 왜 영수증이 없냐고 소리를 지르고 달마다 제가 정리해둔 걸 보면서도 분명히 돈을 빼돌렸을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이대로는 제가 정말 죽겠더라고요. 머리를 한창 부여잡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 토했어요. 이혼해 그럼. 남편은 제가 이 말을 하자 불같이 더 악소리를 질러대고 막 뛰어대는 거예요. 진짜 미치긴 미쳤었나 봐요. 이혼하자고. 하자며. 나 이런 취급 더 이상 못 받고 못 살아. 당신 원하는 대로 하자. 그만 살자 이제. 그러고 저는 짐을 싸들고 급히 나가려는데 딸내미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남편은 저보고 못된 여자라며 피도 눈물도 없어서 새끼마저 버린다고 악담을 하더군요. 너 그 이상 짓거리면 가만 안 둬. 뭐라고 했냐 지금? 이성을 잃고 제가 남편에게 조용히 읊조리자 남편도 폭주열차처럼 내달리다 갑자기 약간은 수그러들긴 하더군요. 그새 저는 바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 길로 집에서 회복 중인 친정엄마에게 갔고 울면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엄마는 처음에 또 싸웠냐고 웃으면서 듣다가 점점 일그러지는 제 얼굴과 막판엔 무릎까지 꿇고 제발 이혼하고 싶다는 저를 보고 말이 없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일어설 수 없었고 방바닥이 눈물로 꿀럭해질 정도로 울음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딸 하면서 제 등을 토닥이는 엄마의 손길에 정말 모든 걸 토해내듯 왁 거리면서 울음을 쏟아냈고요. 엄마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꺽꺽거리면서 속을 달래고 흐느끼시더니 눈가가 빨개져서 밖으로 나오시더군요.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어찌 살라고 뭐라 말을 못하겠다. 나는 나대로 할 일을 해야지. 엄마는 그러시더니 바로 전화를 거시는데 아무래도 제 남편인 것 같더군요. 자네, 우리 영미 어디 있는지 알지? 여기 와 있네. 자네도 지금 미선이 데리고 이리 오게. 자세한 얘기는 여기 와서 해. 전화 끝내. 훌쩍이며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왜 불렀냐고 묻는데도 엄마는 불이 꺼진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군요. 아마 엄마도 결국은 이혼하라는 소리를 하겠지 싶어 많은 감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결혼할 때, 이 집을 떠날 때 엄마 손 잡고 많이 울었었는데, 그리고 아기 낳고 이 집에 와서 엄마가 많이 봐줬었는데 그 끝이 이렇게 끝나게 되다니 현실이 너무 못 견디게 차갑더군요. 얼마 안 돼요. 남편과 제 딸은 우리 친정에 왔고 딸은 절 보자마자 울면서 와락 안겼어요. 남편은 신경이 바짝 곤두선 얼굴로 몹시 불편하다는 걸 온몸으로 티내면서 현관에 들어서더군요. 거 소파에 앉아보게.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대강 들었어. 굳이 자네한테 따로 듣지 않아도 되네. 엄마는 웬만하면 제 남편에게 다 맞춰주고 살갑게 말하시는 편이었지만 이날은 용건만 뚝뚝 잘라 말하시더군요. 내가 하는 말 끊지 말고 그냥 듣게. 내가 그간 얘기는 다 들었어. 세상에 어느 집 자식이고 안 귀한 자식이 없는 건데 부모도 마찬가지 아닌가? 자네는 자네 부모만 중한가? 남편은 뭔가 빠직하고 화가 난 듯하면서도 말 끊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굴만 시뻘겋게 붉히더군요. 이혼하자고 왔다면서? 그럼 이혼해. 내가 웬만하면 자네가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살게 하려고 그랬네. 근데 돈을 갖고 그렇게 따지고 들었다며? 우리 영미가 그동안 10년 넘게 자네 딸 키우면서 살림한 게 뭐 사기라도 쳤단 말인가? 엄마는 엄마만의 언어로 그렇게 사위를 야단치고 있었고 저는 그 뒤에서 딸을 안방으로 들여보낸 뒤 그냥 물끄러미 이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돈 갖고 사람 멸시하는 것들은 돈으로 당해봐야 돼. 자네 그 회사 뭐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 영미를 그렇게 깔아뭉개나. 우리가 영미 시집 보내면서 해준 거 별로 없다고 그렇게 내내 삐쳐있더니 그게 이렇게 10년 넘게 갈 줄 몰랐어. 평생 갈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지. 엄마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더니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후에 결국 그간 숨겨둔 얘기마저 남편에게 오픈해버리셨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땐 좀 유치한 대처 같긴 했는데 정말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그렇게 엄마 딴에 쏟아부은 것 같았어요. 자네, 우리 무시했지? 자네 말이야. 저기 양평동에 있는 내가 나가서 일하는 그 식당 알지 않나? 그거 내가 영미 이모네 그냥 일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가게 인수해서 내가 가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고. 없이 시작해서 정말 개미처럼 모아서 그 건물 하나 작게 사가지고 그 식당 1층에 들인 거야. 나쁘지 않게 돈 벌고 있어. 자네도 몇 번 와서 보지 않았나?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 안 했다만 자네 회사 해마다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버나? 맨날 없어 죽겠다 하고 빚까지 져놓고 그래놓고 효도한답시고 아파트 대출까지 받았다며? 누가 진짜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네 진짜. 남편은 엄마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투로 저를 한번 보더니 엄마를 계속 쳐다보더군요. 웬만하면 나는 여기 매장 하나 늘려서 자네한테 맡겨볼 생각도 있었어. 그런데 요 근래 너무 마음이 편치 않고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영미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내가 하는 전화도 몇 번 받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보니까 돈 씀씀이도 너무 대책이 없고 게다가 우리 딸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대는데 어떻게 맡겨? 차라리 남이 낫지. 남편은 복잡한 얼굴로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웬일로 엄마가 하는 말을 그냥 조용히 듣고 있더군요. 됐어.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 자네는 집에 가게.
미선이 여기 놔두고 가라고. 더 두고 보다간 나 자네한테 험한 말 할 것 같아. 갈라서는 건 모양 안 나쁘게 소란 떨지 말고 조용히들 끝내게. 그제서 남편은 본물 터지듯 와악 하고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아니라 장모님, 왜 저 사람 말만 듣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돈 쓸 때마다 맨날 저 사람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번에 말도 안 하고 그냥 써버렸다고요. 저도 화가 나서 그런 거지 맨날 그랬던 건 아니라고요.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러더니 정말 어쭈 얼씨구나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이라뇨. 저 이혼할 생각 없어요. 아무튼 얘기 잘 해볼게요 장모님. 오늘은 장모님이 화가 나셨으니까 일어나는데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 이혼 안 해요. 당신도 내일은 들어와. 이러면서 쭈구리처럼 일어나서는 사라지는데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뭘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듯이 말을 하고 있나요? 저한테 눈 시뻘겋게 열 올리면서 난리칠 때는 언제고 저 사람 툭 하면요. 요 근래 저한테 밥 먹듯이 이혼이라는 말을 해왔거든요. 저는 그대로 다음날 들어가서 가볍게 짐을 챙겨 나왔고 일단은 아이와 함께 별거 중이에요.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카톡이 오고 며칠 전에는 생전 연락을 따로 안 하던 어머님마저 모르는 척 저를 떠보듯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미선애미야, 반찬 만들어놨는데 와서 좀 가져가지 그러냐? 미선이 잘 먹는 계란 장조림 소고기 넣고 해놨다. 시간 될 때 들려라. 아무리 봐도 둘의 상황을 좀 떠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무시하고 답장도 안 했어요. 제 눈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둘째 아들이 갖다 바치는 돈 다 받고 있는 어머님도 한통 속이고 너무 여우 같았거든요. 제가 볼 때 저 인간 엄마가 식당 얘기 괜히 해가지고 저것 때문에 돈에 눈이 띄어서 잡는 게 뻔해요. 우리 엄마한테 대뜸 무슨 카톡 기프트콘으로 죄송하다며 뭘 보내질 않나. 생전 그딴 짓 안 하는 인간이거든요. 엄마 전화도 무시하고 안 받던 인간이 갑자기 저렇게 돌변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엄마 반응은 생각보다 확고하시더군요. 아유, 괘씸해 죽겠네. 내가 전에 고사리며 나물 무쳐다 줄 때는 뭐 고맙다는 인사라도 했었냐? 휙 쳐다보고는 그냥 대꾸도 않고 쉬다 가세요 어머니 이 말만 하고 나가버리던 게 박서방 아니었냐고. 이거 지금 핸드폰에 보내온 거 네 눈으로 봐봐라. 나보고 건강하시래. 그래놓고 뭔 홍삼이네 과일을 이렇게 잔뜩 보내놨다. 웃기지도 않아. 원래 엄마는 그런 시큰둥한 반응을 다 참아가면서 두고 보고 있었는데 사위가 본인 딸한테 그간 살림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굴욕을 안겼으니 못 참겠나 봐요. 너 그냥 이혼해. 사람 안 바뀐다. 인간이 결혼해서 살 때 안 해야 될 짓이 폭력이랑 도박, 외도만 있는 게 아니야. 돈 갖고 지가 그렇게 무시를 해? 개뿔. 지가 갖고 있는 게 뭐 얼마나 되는데 빚더미라며. 니네 시엄마나 그 밑에 줄줄이 소세지처럼 딸려 살고 있는 한심한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다 같이 배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멍청하게들 살고 있으니. 하여간 참고 참던 분이 저렇게 돌아서니까 완전히 끝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막 틀린 입장은 아니에요. 이대로 이혼을 준비할 생각이고 안 해준다면 소송해서라도 무조건 진행할 생각이에요. 여러 차례 이 인간과의 미래는 없다고 느끼다 보니 결심이 더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새삼 주변의 시선이 두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변할 가능성은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기대해봤자 저만 더 상처받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나이만 점점 더 먹게 될 거예요. 친정에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을 때 저도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제 돈벌이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다시는 무능한 전업주부로 무시당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살았던 시절의 제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불안한 날들이지만 조금이나마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